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수 선거구가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방전이 난무하면서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신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국회를 방문해 전남권 의대 확정을 건의했습니다. 광양시의 유일한 국보 쌍사자석 등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빼앗겼다가 되찾았는데 지금은 광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로 대대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의 전통시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수 지역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놓고 후보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력에 대한 신경전과 온라인상의 견제가 잇따르면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비방보다 정책 경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김혜재 여수을 국회의원의 특보와 이용주 여수갑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혜재 의원의 특보와 이용주 후보 측 관계자가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밝힌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문자와 SNS를 통해 다수에게 공유했다는 겁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박 기자회견을 연 이용주 예비후보는 누구나 쉽게 해당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며 주 의원 측이 고발을 제기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주 의원과 이용주 예비후보 간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이용주 예비후보는 주 의원이 여수시장 재임 당시 발생한 상포지구 개발 사업 특혜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용주 예비후보는 해당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이 파면되고 기관 징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주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민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여수시와 시민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없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열 경쟁 양상은 여수 을 선거구도 마찬가지. 조계원 예비후보는 최근 재심이 결정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혜재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냐며 공개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혜재 의원 측 관계자가 조계원 예비후보를 두고 한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혜재 의원의 비서관으로 알려진 A씨가 여수을 청년위원회 단체 대화방에서 과거 한나라당 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조계원 예비후보를 비난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과도한 경쟁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대결을 통해 선거 관심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쟁취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공동체의 전체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도구라고 하는 차원이 있는 거지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공적인 차원하고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천을 얻기 위해 예비후보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여수 지역 선거구. 진흙탕 싸움보다 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추진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어 전남 의대 신설을 확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추진위 공동위원장, 향후회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광양시가 고향사랑 기부 제1호 기금 사업으로 국보 제자리 찾기를 지정했습니다. 바로 국보 광양 지역의 유일한 국보 쌍사자석 등의 반환을 촉구하는 운동인데요.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인들에 의해 옮겨진 이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쌍사자석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통일 신라시대 건축돼 지난 1962년 대한민국 국보 103호로 지정된 쌍사자 석등. 불교에서 예불을 올릴 때 매우 중요시되는 등으로 백색의 석질과 우아한 기품을 담고 있어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석등은 원래 광양 옥룡면 중흥사의 자리에 있었지만 현재는 반출됐다는 표지석만 남아있고 복제품이 세워졌습니다. 1931년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인들이 불법적으로 반출하기 위해 모략을 짰고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청와대로 덕수궁으로 계속 떠돌았고 현재는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1호 기금 사업으로 지역의 유일한 국보인 쌍사자석 등 제자리 찾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석등 제자리 찾기 시굴 조사와 더불어 시민과 관, 사회단체가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석등을 제자리로 복원시키겠다는 보관입니다.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홍보 캠페인을 개최를 하고 또 우리 문화유산 바로알기 사업 및 우리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사자석 등 제자리 찾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도 커졌습니다. 이달부터 서명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시민들은 국보급 유물이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인들에 의해 조각난 채 반출될 뻔했고 이후로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아픔을 지녔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문화재가 제자리를 지켜야만 그 역사와 가치를 고스란히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제라도 광양에 되돌려 놔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화재청이나 박물관 측에서는 도난의 우려 이런 것을 제시를 합니다. 제 자리에서 광양 시민의 문화재로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양을 떠난 지 9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보 103호 쌍사자 석등. 광양시는 대시민 서명운동을 마무리 짓는 대로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에 국보 제자리 찾기 사업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얼마 전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 시장에서 큰 불이 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래된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해 예방대책과 인식 개선이 중요한데요. 전남의 전통시장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시장 전체를 뒤덮습니다. 지난 22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점포 300곳 가운데 227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대부분의 점포가 불에 타면서 상인들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전통시장은 안전할까? 네, 저는 지금 전남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위험 요소는 시장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벽에 붙어 있는 배전함은 쌓인 물건이 많아 가려져 있습니다. 시장에 비치된 소화기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은 물론 주변에 물건도 많아 곧바로 꺼내기 힘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재 경보기 주변에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바로 누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전기시설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상인들 대부분 좁은 점포 안에서 전열기구를 사용해 과열되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또 노후화된 전기 콘센트 하나에 여러 전기 제품이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 밖을 나가면 통행로가 좁아 소방차가 바로 들어가기 어려워 초기 진화도 쉽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유독가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지정된 경로로 대피해야 하지만 상인들 대부분 요령을 몰랐습니다. 화재 나면은 그냥 일단 자기가 알아서 도망가야지 어떻게 알았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모두 526건. 한 달에 4번꼴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45%가 정기적 요인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기 사용이 빈번한 만큼 소방당국은 평소 화재 예방을 위해
불씨 관리와 전기용품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전열기구 사용이라든지 불씨 관리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화재나 이렇게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게 좀 주기적인 교육과 상인들. 겨울철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과거 기업들은 이딴 사망 사고에도 대부분 처벌을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2년 전 이맘때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법을 정비했습니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는데요.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 대비할 준비가 부족해 2년 동안 유예를 줬습니다. 하지만 오는 27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정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전히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달빛철도 특별법처럼 당장 시급하지 않은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도 영세사업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윤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무효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25일 목포 시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목포 지역위원 관리당원 8천여 명의 명부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도 중앙당이 어떠한 조치 없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은 목포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출된 당원 명부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당의 주요 인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예비후보가 이순신 특례시 지정 등 주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전 서울시의원은 지방도시가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 여수, 광양이 각자 도생으로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세 개 시를 합쳐 인구 70만 명의 이순신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공약으로는 저비용 고효율 정치와 지역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탄핵 등을 내세웠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신성식 예비후보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김건희 특검을 압박했습니다. 검찰 출신 신 예비후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통해서 주가 조작과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예비후보의 주요 지역 공약으로는 남해안 남중권 중심도시 도약과 인구 절벽, 지방 소멸, 기후 위기 해소, 교육 발전 등이 제시됐습니다. 전남 서남권 사회발전연구소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선거구와 무한반도 통합을 주제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5일 목포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진행된 가운데 삼여 통합의 여수시, 마창진, 청주와 청원의 통합 사례가 소개됐고 목포, 무안, 신안의 6차례에 걸친 통합 시도는 기득권의 욕심이 실패를 불러왔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지역인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를 공중분해하는 건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목포, 무안, 신안을 묶어 선거구 2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